이런 가운데 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오늘 그 국회에서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잠시 이야기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2년 반 우리 국민의 삶은 상실과 박탈의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나라냐며 외쳤던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알고 보니 훨씬 더 추악한 불의의 기득권 집단이었습니다. 탐욕 좌파였던 것입니다. 끝까지 버티고 국민을 외면하면 그때는 10월 항쟁이 10월 혁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나 원내대표 그 발언 이제 듣고 오신 대로요. 곧 임기 반환점을 맞는 문재인 정부를 잃어버린 2년 반으로 좀 규정했고요. 대통령에게 존중할 자신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그 연설하고는 좀 동원되는 사용한 어떤 어휘라든지 어떤 표현에 있어서는 좀 차이도 있어 보이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으로 존중할 자신이 없다라고 하는 이 한 문장을 갖고 제가 한번 그럼 반문하겠습니다. 네. 그럼 대통령을 인정 못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대통령 뭐가 하야하라는 요구입니까? 아니면 탄핵 추진하겠다는 요구입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속 몇 차례 이런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야당으로서 선명 야당을 강조를 하고 집권 세력에 각을 세우고 하는 것들은 야당이 해야 되는 어떤 정치적 행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그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하지만 거기에도 금도가 있고 수위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다른 자리도 아니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으로 존중할 자신이 없다고 해버리면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강하게 나가는 게 그러니까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본인 스스로가 좀 반문을 해봤으면 정말 좋겠어요. 물론 이제 대통령으로서 존중할 자신이 없다는 게 뭐 탄핵을 추진하겠다든가 뭐 그런 뜻은 물론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겠죠. 네. 물론 지금 국가 지도자로서 지금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있다 이런 의미로 이제 봐야 하겠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워딩이 좀 세다 하는 느낌이 있는 건 맞으나 저는 이제 오히려 앞에 잃어버린 2년 반이라는 나름의 이제 프레임을 만든 거죠. 그죠? 저는 이것으로 이제 계속 총선까지 가리라고 보는데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제 경제 민생 측면에서 보면 지금 각종 경제 지표가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에 어쨌건 객관적으로 상당히 나쁜 건 사실이죠. 더구나 1%대 경제 성장이라는 거는 2009년 경제 위기 직후 0.8% 성장 이후에 거의 IMF 이후 가장 낮은 성적이니까 어제 거기에 대해서는 뭐 누구 탓을 할 수 없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안보의 문제나 그다음에 이제 역시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 지금 현 정부가 내걸었던 공정이라는 가치가 상당히 훼손된 것도 뭐 사실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워딩이 좀 강한 측면이 있긴 하나 내용 하나하나 자체에 대해서는 적어도 중도까지를 아우르는 많은 국민들한테는 뭐 할 말은 했다 하는 그런 이 공감은 좀 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말씀만 좀 보태드리면 그런 장면이 있었죠. 이제 유튜버인 서울의 소리의 백은종 대표가 유튜브에 올라왔습니다. 황교안 대표를 쫓아갔어요. 쫓아가가지고 그러니까 문재인 퇴진 국민행동인가요? 거기에 어떤 하여 촉구 집회에 참석했던 거였어요. 지난 주말 집회 말씀하시죠? 뭐냐라고 그러니까 쫓아가서 물어봤어요. 황교안 대표가 이것에서 저는 나라를 뭐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냥 서둘러 자리를 뜨고 백은종 대표를 계속 따라가면서 묻고 당자들이 가로막는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제 거기에 지금 한 발을 걸친 거예요. 이러면 어떤 반문에 봉착을 하냐면 그럼 분명히 밝혀라. 그럼 문재인 대통령 보고 지금 하야하라는 얘기냐, 탄핵하겠다는 얘기냐, 차마 그 얘기는 못 하겠죠. 그럼 도대체 당신들의 스탠스는 뭐냐 이렇게 되어버리면은요. 이게 결국은 자기 옥새가 돼요, 정치적으로. 계속 역으로 이렇게 쳐버렸을 때, 그럼 입장을 내놔라라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할 것인지를 저는 한번 자유한국당에 반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무조건 센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네. 우리 정치에서 이제 사실은 탄핵이나 선거 불복 프레임이라는 게 제일 민감한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불발되면서 이제 벌어졌던 역풍 또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 벌어졌던 사안과 그 뒤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그 선거 불복에 대한 뭐 프레임 논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까지 깊이 들어가서 뭐 움직인다기보다는 그제 저희가 이제 그런 지적을 했던 것처럼 그 집토끼 잡으러 가는 행보가 조금 산속으로 깊이 들어간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건데 나 원내대표는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좀 소위 말해 이동관 전 수석의 표현대로 좀 센 워딩을 한 것 같아요. 집권 여당 선대본부장을 자처하는 일이라고 이제 강하게 비판했는데 이거는 오늘 관련 검찰개혁법 관련해서 공수처 설치법이라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법을 뭐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지금 문희상 의장이 집권 여당 선대본부장을 뭐 자처한 일이다 근데 그거는 이렇게 조금 얘기한 것 선호가 같아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먼저 이제 그 대표 연설을 하고 네. 그 직후에 이제 사실은 나왔던 거기 때문에 아마 그 시차가 있었던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제 저희가 이제 그런 토론을 좀 했잖아요. 그 문희상 의장이 그 신중하게 하여튼 생각하겠다 예. 하는 걸 저희는 뭔가 이제 어차피 실익이 없으니까 그 12월에 같이 그 패스트트랙에 둘 다 부의를 해서 처리하자는 의미가 아닐까라는 게 결국 맞았는데 네. 그 중간에 이제 그 먼저 공수처법안 그 상정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 비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순리와 상식으로 돌아간 것이고 저는 그 문희상 그 의장께서 그 이런 순리와 상식을 굉장히 중시하는 분이라서 제가 저번에도 물리가 트인 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익 없이 굳이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심의 기간을 둬서 같이 처리하겠다고 하신 거는 매우 현명한 결정이다. 이렇게 뭐 생각합니다. 이동관 전 수석이 말씀하시니까 뭐 저는 쓸데없는 얘기 한 말씀만 그냥 걸치고 이왕이면 집권여당 선대위원장으로 좀 해주시죠. 본부장으로 급을 그래, 낮췄어요? 급을 낮춰갖고 그건 저도 좀 아쉬웠어요. 국회의장인데.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얘기. 예. 중요한 얘기예요. 선대위원장이 훨씬 높죠. 예.